세상의 모든 덕후는 두 개의 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인의 심장, 그리고 덕후의 심장. 이것은 우리의 두 번째 심장을 바치는 이야기. 시공을 넘나드는 덕토크, 닥치고 덕후, 닥덕후입니다.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결방은 없는 닥터쿠를 찾아주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쭈니입니다. 폭설이 내리고 도로가 정체되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김없이 이 자리를 지켜주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것이겠죠? 안녕하세요. 담비님, 살로베님. 안녕하세요. 담비입니다. 살로별입니다. 그리고 저희 이번에 드디어 청취자 100명 넘었어요. Congratulations. Congratulations. 자, 오늘은 최근 온라인에서 뜨거웠던 그 시멘틱 에러 웹드라마 제작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이번에 이 시멘틱 에러가 이렇게 웹드라마 제작이라는 뉴스를 갖다가 먼저 접하게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읽기 시작을 했어요. 읽으면서 이제 작품 배경이라던가 상황, 그런 대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실감이라던가, 전공 분야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저 완전 이공 계열이랑 컴퓨터 이런 쪽에 완전 일자무식이거든요. 그래서 중도 포기해보면 어쩌지?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스토리라던가 그런 주인공, 주인수와의 캐릭터가 굉장히 뭐 티키타카도 되게 재밌고, 캐릭터도 너무 매력적이고, 대사도 신선하고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좀 봤던 것 같아요. 예. BL 소설 시멘틱 에러가 웹드라마로 제작이 된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나서 이제 온라인상에서 좋네 아니네로 갑론을박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상황에서는 뭐 작가님까지 나서갖고 이거에 대해서 해명. 이제 얘기를 해명이랄 건 아니죠 사실. 그냥 제 생각엔 독자분들은 이제 달랜다고 해야 되나? 이거 뭐라 해야 되지? 그쵸. 그런 차원에서 입장문 같은 느낌으로 저는 봤는데 왜 논란이 되는 건지는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입장이기는 해요. 물론 이게 서로 의견이 다르니까 지금 이제 그쵸. 우리도 얘기를 해보자고 이제 네네네. 주제로 삼은 건데 이 시멘틱 에러 웹드라마 제작 요 소식만 놓고 보면은 사실 좋은 정말 얘기죠. 좋은 얘기잖아요. 예, 저희 패널들끼리 좀 여러 의견 나누면서 얘기를 갖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 그 전에 시멘틱 에러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이 계시다. 네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이 이제 작가님 성함이 일단 저수리 작가님이시고, 약간 시멘틱 에러의 그 주인수가 이제 추상우라는 약간 컴퓨터 공학과에서 그 웹게임 개발하는 또라이라고 나오는데, 이 친구가 되게 굉장한 아웃사이더예요. 아싸. 그리고 정해진 규칙과 원칙대로 살아가고, 그러니까 항상 같은 시간에 뭘 하더라고요. 매일매일 그거를 약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굉장히 그냥 로봇 같은 자기 루틴을 그쵸. 너무나 중시하는. 네, 철저히. 근데 약간 강박증도 있는 그런 친구였던 것 같아요. 강박증은 아니래요. 하지만, 근데 하는 행동 보면은 좀 있는 것 같아. 이 친구는 어쨌거나 자기의 범주 안에 그 타인이 침범하는 거를 약간 용납할 수가 없는, 약간 생각도 좀 독특하고, 이제 요런 친구랑 이제 주인공이 나옵니다. 네, 모델 같은 몸매에, 잘생긴 외모에, 전형적인 인싸. 완전 반대죠. 성격도, 뭐 취향도. 이 주인수 추상우는 태그로 따지면 약간 무채색이죠. 주인공 장재영이라는 친구는 본인 그 전공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 예체능 쪽에 이제 발달된 조건을 갖다가 이제 가지고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겉모습 자체가 굉장히 이제 빨종조 파남보로 아주 보색 대비가 처음에 아주 강렬하게 나와요. 레드라 그린이 나옵니다. 네, 전형적인 한국의 보색 대비죠.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디자이너 할 때는 정말 완벽하게 잘하고 모든 거를 컨트롤을 잘하고 지휘를 잘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게임 개발자와 디자이너로 만나서 약간 팀플하면서 이제 일어나가는 그 본격 캠퍼스 로맨물. 그러니까 이렇게 상반된 두 사람이 만나서 당연히 이제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이게 처음에 부딪히던 것들이 어떻게 좋은 쪽으로 합을 맞춰 나가는지가 그쵸. 묘미인 거죠. 이 작품을 보면. 맞아요. 정말 맞을 수가 없을 것 같은 두 사람이 만나서. 진짜 초반에 엄청 싸우잖아요, 얘네들. 그래서 이게 2018년에 연재를 시작을 했고
같은 해 리디북스 BL소설 부분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해요. 2019년에는 리디북스에 등록된 BL소설 단행본 중에 리뷰가 가장 많이 흘렸다고 했을 정도로 인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이제 7월부터 이제 동명의 웹툰으로도 이제 제작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레몽레인이라는 그 드라마 제작사에서 판권을 사서 이제 이걸 이제 드라마화를 시키겠다라고 이제 현재 발표를 한 상태고요. 언제쯤 그럼 드라마가 방영이 되나요? 일단 작업은 본격적으로 들어갔다고 이제 밝혔다고 하거든요. 올 상반기 안에 제작을 완료해서 연내 방영하는 게 목표래요. 이 레몽레인 자체가 사실 공존의 히트를 거둔 성공과 스캔들을 갖다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만들어낸 회사하고 드라마 제작 좀 잘하기로 소문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좀 기대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논란이라고 해도 될까요? 이거를? 이런 논란이 생기는 것 자체가 네네. 작품 이제 워낙 많은 관심을 받는 작품이다 보니까 네. 이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사실 그만큼 화제작이라는 얘기인데 사실 처음에 이게 막 논란이 된다고 했을 때 왜 사람들이 이거를 이렇게 반대를 하고 나서는 건가 궁금해했어요, 저는. 굳이 BL은 아니더라도 네네. 그 다른 원작이 있는 것을 드라마화하는 데 있어서 드라마화? 항상 좀 힘들어하는 사람은 있었거든요. 근데 일단 사람들의 반응을 좀 조사를 해봤어요. 네. 그래서 팬들이 드라마화를 반기지 않는 이유가 한 5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네네. 네. 맨 처음에 이게 첫 번째는 BL 장르의 특성이긴 한데 이 여성의 성역이 침범되는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BL은 여성 작가가 그리고 여성 독자를 위해서 그리는 여성을 위한 여성에 의한 그런 판타지잖아요. 네. 그리고 솔직히 BL에 나온 남자는 이게 실체를 가진 남자라기보다는 솔직히 소녀 만화에 나오는 것도 그렇고 이게 여자들 콘텐츠에 나오는 남자는 실체를 가진 남자를 모델로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체를 가진 남성이 들어간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그런 이유로 드라마 CD도 별로 안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요. 대상을 갖다가 이미지화 시키고 이러는 거는 어쨌거나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환상을 깨지 말아라. 환상도 어쨌거나 이미지화이기 때문에. 그런 건 별로 느껴본 적이 없으세요? 저는 많이 느꼈죠. 저는 이제 아무래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뭔가 제가 좋아하던 작품이 이미지화 됐는데 뭐 2차 저작이 이제 2차 창작이 됐는데 나랑 안 맞는다 생각한 거랑 안 맞는다.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겪죠. 두 번째는 이제 차원 구별을 하자라는 말인데요. 소설이나 만화, 뭐 애니 덕후 중에서 2차원을 3차원으로 보고 싶지 않다는 사람은 정말 많거든요. 근데 사실 그 공식에서 하는 2차 창작이라는 게 흔하잖아요. 예를 들면 게임에서는 내가 무슨 게임을 했는데 옛날을 무대로 하고 있는데 그게 갑자기 학원물이 된다든지 하는 식으로 그런 경우도 많긴 많은데 그런 것과는 다르게 2차원에서 3차원이 되면 생기는 문제가 이게 배우라는 사람이 얽혀 들어간다. 그리고 각본가도 들어가고 어쨌거나 사람이 직접적으로 다 얽혀 있는 거잖아요. 네. 뭐 하나를 하더라도. 그래서 여기서 현실적인 걱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이미지랑 완전 안 맞는 배우가 캐스팅되면 어쩌나? 실력 없고 화제만 만발한 사람이 캐스팅돼서 작품보다 배우가 주목을 받으면 어떡하나. 그리고 아무래도 그 여자 연예인보다는 남자 연예인들 사건 사고가 많다 보니까 괜히 그 사건 때문에 작품의 이미지까지 깨지지 않나. 그런 점에서 2차원은 3차원을 옮기는 거는 굉장히 받아들이는 무게가 다를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림으로나 소설로 이제 묘사만 갖고 내가 최대한의 환상을 이미지화하는데 이거를 비주얼로 했을 때 그만큼 따라갈 수 있느냐의 문제가 1차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고 그 다음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인데 비주얼적인 걸로 예를 들면은 제가 테니뮤 같은 거 좋아할 때도 실제 배우가 했을 때 어떤 퀄리티로 나올지에 대한 두려움? 그런 건 늘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 2.5차원이라고 하잖아요. 뭐 무대나 뮤지컬. 2.5D. 근데 제가 좋아하는 장르들이 최근에 그런 걸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별로 흥미가 없어서 일부러 찾아보진 않았어요. 근데 무대를 보고서 이것도 생각보다 괜찮다 생각했는데 이게 또 막상 TV로 나오는 거 보니까 또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테니뮤를 한때도 엄청 팠던 사람으로서 테니스의 왕자 뮤지컬인데요. 엄청 팠던 사람으로서 이것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긴 한 게 사람의 적응의 문제이기도 하고 테니뮤 같은 경우도 되게 긴 시간 동안 이제 공연을 하다 보니까 배우들이 계속 시즌별로 나뉘어요. 그래가지고 1기, 2기, 3기, 4기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는데 저는 4기를 이제
국내 내한 공연 온 팀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 친구들 처음 봤기 때문에 4기부터 들어갔는데 뮤지컬을 안 봤을 때는 1, 2, 3기 배우들이 다 이상해 보였어. 4기로 이제 좋아하게 되면서 테니뮤에 들어가서 작품을 보기 시작하니까는 1, 2, 3기를 다 볼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냥 비주얼 하나만 딱 놓고 보기 때문에 편견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네, 맞아요. 노래와 춤과 그 스토리, 그 조명, 무대를 보고 네. 이런 연출을 보고 그 그쵸. 사람의 연기를 보고 이게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졌을 때 그냥 비주얼만 보는 거랑은 확연히 다른 그죠. 무언가가 이제 받아들여지는 게 이게 수용 범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처음에는 테니뮤가 국내 내한 공연을 봤을 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거를 거들떠도 안 보는 컨텐츠였거든요. 이 2.5D라는 거는. 근데 기자회견을 갔었는데 노래를 이렇게 계속 틀어놓은 거예요. 테니스 영화의 뮤지컬 노래를 계속 틀어놨어. 노래를 너무 못 부르는 거야. 맞아요. 너무 못 불러갖고 야 얘네는 이런 걸 갖고 공연을 한단 말이야? 그 팬이 있단 말이야? 라고 CD를 생각했었어. 판단 말이에요. CD를. 그랬는데 웬걸 제가 한 달에 막 2번씩 일본에 가서 뮤지컬 그거만 보겠다고 진짜 많이 갈 때는 3번도 갔었어요. 한 달에. 그래. 그럴 수 그러니까 있어요. 이게 사람이 이건 아니야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거야. 제가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이게 정말 훌륭한 콘텐츠라는 거를 부끄러움 없이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리고 사실 2.5D라는 게 저만 이렇게 좋아하는 게 아니고 일본에만 가면은 일본에도 이게 어쨌든 인기가 있으니까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시간 동안 이 만드는 거에 창작에도 들어가고 많은 돈이 들어가고 많은 배우들이 투입되고 이게 테니뮤로 끝난 게 아니고 블리치도 나오고 막 어느 정도냐면은 일본의 아키하바라에 가면은 2.5D관이 따로 있을 정도로 매장이 그러니까 전문 매장이 이케부쿠로에도 있어요. 따로 있을 정도로 와. 이게 시장이 형성돼 있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뭐 눈이 났거나 이래서 이거를 향유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새로운 가능성이고 정말 또 다른 차원인 거죠. 그 말씀하시는 원인들을 이해는 돼요. 완전 이해는 되는데 저도 그 과정을 겪었으니까. 하지만 이것 때문에 가능성을 닫아놓을 필요는 있는가라는 의문은 좀 갖는 거죠. 근데 뭐 싫은데 억지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쵸? 그냥 뭐 그쵸. 안 하면 되죠. 그렇죠. 왜냐면은 테니뮤 같은 경우도 남자 배우들이 많이 때로 이제 많이 정말 학교도 많고 거기 보면은 정말 많은 인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정말 스캔들도 있고 뭐 범죄자도 있고 별 배우들이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는 이렇게 흐린 눈을 하고선 모른 척 있는 게 빨리. 왜냐면 내가 체해가 있으니까 그쵸. 걔 때문에 얘를 포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치. 근데 뭐 그건 좋아하고 난 다음에 얘기니까.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건 거죠. 그러니까 우려들이나 하는 의견들은 이해는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이걸 다 원천 봉쇄를 해버리면은 이 컨텐츠 업계에 발전이 있겠느냐. 이런 테니뮤가 나왔겠느냐. 아이, 너무 업계인의 시각이 아닌가 싶은데. 아니죠. 저는 이거는 순수히 2.5D 팬으로서 얘기를 하는 거죠. 2.5D 팬이 어떤 입장에서. 세 번째는 원작과 드라마의 위치 역전을 걱정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원작은 19금 책이기 때문에 검색을 하는데 제한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일단 서점 사이트에 들어가서 인증을 한 상태가 아니면은 보이진 않고. 네. 아름아름 팬들이 조금씩 영향을 주는 바닥인데 드라마가 되면 아무리 웹드라마라고 해도 많은 사람이 접하니까 이게 방송의 파급력이 거기에 비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인기가 많아지는 건 당연히 좋은 일이지만 그걸로 인해서 원작 소설 좀 흐려지고 드라마만 주목받는 사태가 일어나면 어쩌나 그런 그 독자 여러분이 원작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가지고 그런 걱정을 또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이 얘기를 들으니까 사실 이게 문제가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왜냐면은 딱 드는 생각이 제가 작년 저작년 엄청 좋아했던 마도조사가 딱 이런 케이스인 것 같거든요. 마도조사 그러네.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그쵸? 마도조사보다 진정령으로 먼저 들어가서 진정령을 엄청 팠고 그 결과로 이제 너무 좋으니까 원작도 찾아서 읽었는데 이전에도 언급한 적이 있지만 진정령으로 너무 먼저 봤기 때문에 원작을 읽었을 때 나의 만기가 망가졌다. 개동이 왔다. 원작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막대먹은 소리를 제가 했었죠. 뭐가 먼저냐에 따라 또 다르겠네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우려했던 부분이 그런 거면은 제가 딱 그런 케이스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작보다 드라마를 더 중시해서 그쵸. 원작을
부정까지는 아니지만은 원작 외작 못 읽겠어 이런 얘기를 했었으니까 저는 오히려 그게 제가 생각했던 캐릭터랑 안 맞아서 이거를 못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니까 딱 그 사례인 것 같은데 그 네. 우려가 사실은 저는 문제가 되나 싶어요. 어차피 마도조사고 즐기는 방법은 내도 또 테니우가 얘기되지만 테니우 좋아했을 때 테니스 황제를 안 읽었었어요. 놀랍게도 안 읽고 속성으로 10.5권, 20.5권, 30.5권 설정집들이 있어요. 그거를 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테노지 볼 때는 이제 만화책을 봐야겠다 해갖고 정말 뒤늦게 그 전까지 설정만으로 뮤지컬을 어떻게 봤는데 왜냐면 이게 시리즈가 너무 기니까 그걸 볼 맞아, 엄두가 안 좀 났어갖고 이제 0.5권들만 보다가 오랫동안 파다 보니까 원작도 이제 다시 처음부터 정주행을 하게 됐던 케이스거든요. 사실 테니우만 파도 괜찮다는 거예요. 원작을 봐도 되고 안 봐도 되고 그냥 별개의 콘텐츠로 그냥 소비를 하면 되는 거지 정해놓은 건 없는데 원작이 꼭 써야 된다? 그런 거는 원작 팬들의 우려사항인 건 알겠지만 문제가 되나? 그럼 저도 소비를 잘못하고 있었던 사람이 되나? 이런 문제는 저는 좀 이해는 하지만 이게 반대까지 할 정도의 사안인가? 라는 생각은 좀 들기는 해요. 시멘틱 에러는 이미 완결이 된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원작에 직접적으로 끼치는 영향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드라마가 되고 있는 여신강님 있잖아요. 네네. 여신강님 같은 경우는 아직 연재 중에 드라마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여신강님 먼저 웹툰을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네네. 드라마가 시작한 다음에 이 작가님의 그림이 배우들의 얼굴과 점점 더 비슷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이후에 또 소설로도 전개가 된다, 뭔가 생긴다 하면은 어느 형태로든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근데 걱정도 있네요. 저는 영향을 줘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어쨌든 작가님의 머리를 통해서 나오는 거고 꼭 이게 영향을 준다는 보장도 없고 우선은 여신강님 같은 경우는 이제 웹툰이니까 그런 케이스를 생각을 못하기는 한 건 맞는데 시멘틱 에러 자체 지금 사안만 놓고 봤을 때는 설득력이 딱히 있지는 않은 것 같은. 문제는 또 시멘틱 에러 웹툰이 현재 진행형으로 연재 중이라는. 웹툰. 네. 웹툰. 근데 이건 이제 어쨌든 소설 원작으로 네.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살짝 좀 근데 접어두고 일단 좀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굴러갈지 모르니까 독자들은 당연히 근데 불안하게 재밌는 게 있다는 거죠. 웹툰도 2차 저작인데 지금 네. 웹툰은 괜찮다고 이제 용인이 됐다는 얘기일까요? 사실 웹툰화도 안 좋아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아니 저는 싫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웹툰화 될 때는 사실 이렇게까지 논란이 안 됐잖아요. 논란이 많이 되었어요. 일단 성인용에서 15금으로 내리면서 표현 자체가 많이 달라질 거라고. 그러니까 논란이 없었다는 게 아니고 이 드라마화는 웹드화는 작가님이 글을 쓸 정도로 지금 논란이 돼 있는 상태고 그야 드라마는 뉴스에서 나올 정도로 큰 건이라서 그런 게 아닐까요? 그 보도자료를 보면은 제작사에서 배포를 한 거거든요. 레몽레인이라는 큰 제작사에서 이제 좀 제대로 갖고 여기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어쨌거나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집중해서 보는 것 같기는 해요. 저기 지금 넷플릭스에 있는 이 영화 같은 그 웹드라마로 제작됐던 그 너의 시선 제목도 기억 안 나지? 아니야. 너의 시선에 머물다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제목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그 비슷한 만화가 있어요. 너의 시선 끝에 내가 있다. 서문담이 작가가? 그런 비슷해서. 너의 시선이 머무는 거죠. 맞아요. 죄송해요. 네. 머물다래. 되게 저예산이거든요. 예산 대비 너무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 BL에 관심이 없던 제작사들이 그 드라마가 지금 엄청나게 그 넷플릭스에서 승승장구해서 흥행하고 이제 이 수익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거를 보고 너도 나도 지금 BL 이거에 달려드는 현상이 지금 업계에서 벌어졌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사실 뭐 하나 잘 된다 그러면 와 달려드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근데 컨텐츠 쪽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고 왜냐면 이게 제가 봐도 컨텐츠 쪽이 계속 지금 원작을 찾아서 굉장히 포화가 돼 있는 시장에서 원작을 찾아서 헤매고 있다가 BL이라는 새로운 블루오션을 맞아요.
잡은 거지. 네. 발견한 거지. 성공까지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성비가 굉장히 잘 나온 그렇죠. 좋은 선례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럼요. 저수리 작가의 이 시멘틱 에러가 선택을 받은 거는 당연하게 필연? 되는 필연적인 필연적인 거죠. 필연적인 네. 결과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 사람들도 굉장히 노하우가 있는 업체인 거고 그렇죠. 검증에 엄청 공을 들였을 건데 그렇게 했을 때 시멘틱 에러 같은 경우가 어쨌든 일상 캠퍼스물이고 만들기 접근이 되게 쉬울 것 같다고 그럼요. 보통은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캐릭터도 막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도 그럼요. 아니고 그리고 작가님이 워낙 글을 잘 쓰셔서 인물들의 움직임 같은 게 다 진짜 눈에 선이 보이니까 네네. 그건 그래서 이거를 갖다 잘 고른 것 같긴 해요. 네. 각색하기에는 되게 최고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드라마 제작사도 우리보다 훨씬 많은 자료를 갖고 이거에 대해서 판단을 했을 거고 그쪽 업체에서 이거를 웹드로 했다는 거는 웹드로 하는 이유가 또 있을 거예요. 이걸 TV 드라마로 안 하고 웹드로 했다는 거는 그들의 뭔가 판단이 있었을 거죠. 네. 어쨌든 돈 들여서 리스크를 쓰는 거는 제작사기 때문에 우리처럼 취미로 향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 싫어 좋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수준이 아닌 검증 과정을 거쳤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다른 쪽에서 이제 뭐 BL 웹툰이 드라마로 이제 제작되는 과정을 갖다 보면은 한두 달 걸려가지고 뭐 계약서 만들고 찍고 뭐 이거 검토하고 이게 아니라 진짜 과정이 너무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그죠. 그 저수리 작가님이 블로그에도 이제 본인의 이제 의견을 쓰셨는데 거기도 보면은 작가님이 되게 오랫동안 고민을 했다는 그런 정황들을 알 수가 있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런 시간들까지 포함하면 이미 이거는 계약이 됐다는 거는 오래 전부터 검토가 되고 있었을 것 같긴 해요. 제가 생각해도. 저도 이게 너무 궁금해하죠. 사람들 생각이 궁금해하죠. 이렇게 좀 많이 블로그랑 뭐 이런 데를 봤는데, 트위터나 이런 것도 좀 봤는데, 네네. 이 사람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생각보다 되게 세더라고요. 뭐 그러니까요. 현망진창 이런 소리까지 하면서 막 울었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BL판이 워낙 한 줌이다 보니까 그 어떻게 잘못되면은 이제 날아갈까봐 걱정하는 분이 많거든요. 뭐가 날아가요? 판 자체가 아, 판 자체가 이렇게 통째로 흔들려가지고 훅 날아갈까봐. 그럴 일은 네. 없어. 네 번째는 뭘까요? 네 번째는 근데 이미 나와버렸어요. 퀄리티 걱정. 아, 네. 네. 여태까지 한국에서 이 BL 소설 원작으로 드라마를 만든 사례가 없다 보니까 당연히 불안하죠. 있잖아요. 컬러러시. 컬러러시 만드는 그치 도중 나왔죠. 아니에요? 나왔어요. 나왔어요. 아 그래요? 네. 나왔고 이제 순차적으로 방영이 될 예정이죠. 아무래도 진정령처럼 그렇게 초호화 예산을 들여서 만든 것이 아니라 풋풋한 고등학생들의 풋풋한 이야기다 보니 진정령도 처음에는 웹드였잖아요. 진정령도 드라마 실제로 나오기 전까지 굉장히 말 많았던 걸로 알아요. 맞아요. 만기 역할했던 이보 배우가 이 원작 팬들한테 엄청나게 공격을 받았어요. 왜요? 왜냐하면 이보 배우가 안 어울린다고. 아 진짜? 본인들이 생각하는 남만기 역에 어울리지 않는다. 왜냐면 남만기의 이미지 치고 얘가 너무 풋내가 난다. 뭐 이런 얘기죠. 실제 배우들 나이를 봤을 때도 샤오잔 배우가 훨씬 나이가 많고. 아 그랬어요? 네. 전혀 몰랐네. 6살인가 차이가 나요. 그건 진짜 어려 보인다. 와. 어쨌든 그러니까는 남만기는 어쨌든 역할에서는 굉장히 듬직한 공이잖아요. 근데 이런 풋내나는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 아이돌이 만든다고? 라고 했을 때 엄청나게 공격을 받았는데 사실 본편이 나오고서도 욕을 먹었죠. 연기를 못한다부터 시작해갖고 뭐 이미지 안 맞는다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는데 연기를 못한 것 같진 않았는데 그거는 뭐 걔 주관적인 판단이니까 아니 왜냐면 대사가 거의 없었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떤 배우를 쓸지도 모르고 각 분이 산으로 가지 않을까 뚜껑을 열어보지 않으면 모르니까 이것 때문에 걱정하는 건데 사실 저도 걱정이 돼가지고 제작사를 보니까 그 레몽 레인이라는 데가 아까 말씀하신 성균관 스캔들 그리고 최근에 산후조리원에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만화같이 드라마를 만들 줄 아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작사는 믿을만 하다고 생각하는데 드라마 제작가 참 잘해요. 그런데 역시 뚜껑을 열어보지 않으면 그 전까지 모르는 일이니까 퀄리티 걱정된다라는 의견이 많았어요. 저는 사실 퀄리티는 사실 걱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퀄리티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지가 안 맞은 캐스팅이 될 수도 있고 뭐 저는 걱정할 수는 있다고 보지만 이게 나서서
반대한다라고까지 할 사안인지는 여전히 이것도 모르겠는. 왜냐면은 이게 진짜 잘 나왔을 때는 진정령 같은 명작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제가 너무 편파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예시를 들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예, 이런 가능성을 이 우려 때문에 저는 퀄리티 걱정하는 거 진짜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튼 이것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까지는 조금 너무 원천봉쇄하는 거 아닌가, 가능성을. 근데 사실 제가 저도 이제 찾아봤을 때는 이렇게 뭐 내가 좋아하는 배역을 검색을 했는데 이렇게 상추라고 검색하진 않겠지만 검색을 했는데 우리 애가 안 뜨고, 그러니까 2D 애가 안 뜨고, 2D도 웹툰을 얘기하는 거겠구나. 어쨌든 뭐가 됐든 그게 안 뜨고 이런 배우 얼굴이 뜨는 게 이거를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좋아한다고 걔 이름을 쳐볼 일이 별로 얼마나 있을까 싶긴 한데. 아유, 검색 다들 열심히 한다고요. 그리고 솔직히 글자보다는 그림이나 사진 같은 게 올라오면 그 임팩트가 더 강하니까. 그렇죠. 비주얼적으로 다가오는 임팩트가 강하기는 하죠. 드라마가 방영되면 그렇게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은 하고 다 보지 않을까 싶어요. 비슷한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 그 BL은 아니었고, 그 황미나 선생님의 굿바이 미스터 블랙이 이제 그 한국 드라마로 만들어진다는 얘기를 듣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각색하려고? 라고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게 원래 배경이 영국이랑 호주잖아요. 몇 세기였지? 18세기인가? 그래가지고 그 영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갖다 그때 당시에 호주가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호주로 다 이렇게 보내버려서 거기가 약간 죄수들의 약간 그런 그 타운을 형성하게 만들고 사는 그런 이제 시대의 배경이었었는데 이거를 한국에서 어떻게 하려고? 라는 생각이 드라마 다 나왔는데 현대적으로 바꾸기는 하고 그 다음에 모티프만 따왔어요. 그냥 약간 캐릭터가 군인인 거부터 해가지고 뭐 약간 태국이라던가 이런 데 가가지고 촬영하고 약간 뭐가 좀 많이 바뀌기는 했는데 대략적인 줄거리는 가지고 가되 뭐 환경이라던가 이런 것들 뭐 시대 배경 이런 거는 다 이제 각색을 하고 진행을 했었죠. 근데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 연기자들이 되게 연기를 잘해서 배우들이 그냥 약간 새로운 작품이다라고 생각하고 봤던 것 같아요. 예. 그냥 원작의 이미지는 원작의 이미지대로 남아 있어요. 그냥 따로따로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좋은 선례가 없었어갖고.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이게 맞아요. 제일 큰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잘 만들어진 게 있으면은 그치. 이런 것처럼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이게 없으면은 일단 우리의 상상력으로는 못 만들어질 것만 상상이 되게 쉽게 되니까. 이게 좀 그렇게 잘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 좋은 선례로. 네. 왜냐면은 그 웹툰 제작해가지고 좋았던 것들, 예를 들어 뭐 치즈 인더 트랩이라던가 뭐 은밀하게 위대하라던가 뭐 이런 선례들은 이미지적으로나 그렇고 캐릭터적으로 되게 잘 맞아서 떨어져서 굉장히 좋은 호평을 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약간 BL 쪽에서도 이게 그런 선례를 만들어서 나가면은 앞으로의 이미지 변화에 대해서도 좀 좋은 게 나오지 않을까? 근데 그 첫 수를 뜨는 게 왜 시멘틱 에러여야 하냐? 왜냐면 시멘틱 에러처럼 검증이 돼 있는 게 없으니까 지금 최고죠. 지금 저보고도 뭘 하나 만들어야 되니 하나 찝어와라. 그러면은 저도 이거부터 늘 것 같아요. 왜냐면 솔직히 저는 사실 굳이 이제 취향을 얘기를 하자면 사건물을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첫 번부터 BL 사건물을 한다. 원작을 걸는다. 저는 시대물이요. 근데 아무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천추세인 같은 거를 한다. 시대그 무협한다. 뭐 야왔죠. 근데 뭐 반칙 이런 거 한다. 근데 사실 시멘틱은 그런 면에서 부담이 확실히 적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작품이라서 그런 접근은 저는 왜 시멘틱 에러가 돼야 하느냐 했을 때는 필연적인 결과가 아닐까. 왜냐면 정말 많은 사람에 의해서 이게 매출이 됐든 뭘로 됐든 검증이 된 작품이고. 그리고 누가 봐도 재밌을 얘기니까. 맞아요. 저 그래서 되게 약간 단숨에 읽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 시멘틱 에러를 선택한 회사도 단순하게 드라마 제작 하나만 놓고 이 작품을 선택하진 않았어요. 이 안에 게임이 나오잖아요. 이 게임이 나중에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죠.
예언입니까? 네, 이건 성재입니다. 그 야채들 야채, 나와서 야채, 모이자 야채 뭐 이런 거 야채 뭐 만들잖아요. VV. 왜냐면 그거 드라마 제작 하나만 보고서 레몬레인이 분명히 그러니까 제작을 한다고 덤벼들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너무 이야기 커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했어요. 일단 글로벌 진출은 할 테고. 그쵸. 사실 아, 글로벌 그쵸. 진출하면은 게임도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웹드는 단순히 우리나라 시장만 보고서는 맞아요.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글로벌의 지금 사실 시장 흐름을 봐야 되는데 글로벌하게 좀 이게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지만은 BL판이 없어질까봐 한 줌이라서 걱정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이건 전 세계 추세이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나라의 BL판이 없어지거나 이러지가 않아요. 해외 아시아 쪽에서 막 BL 드라마들이 제작되는 것도 보고 진짜 태국 장난 네, 아니더라고요. 태국 장난 아니죠. 어우. 태국 장난 아니야. 요즘에 그 아시아 BL이 지금 계속 뜬다고 제가 2년 전부터 일본 친구한테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일본의 그 원작 내용이라던가 이런 그 제작 환경이라던가 이런 거에는 사실 자기는 조금 기대를 못 하겠다라고 일본 친구한테 얘기를 들었고 태국 BL이 퀄리티를 좀 내고 있다. 일본이랑 굉장히. 태국이랑 달랐던 게 일본 같은 경우는 BL 만화 원작의 영화를 많이 만들잖아요. 네네. 단권으로 끝나는 거? 그쵸. 근데 태국 같은 경우는 진짜로 BL 소설 원작에 호흡이 긴 드라마를 많이 만들더라고요. 그쵸. 그리고 잘생긴 남자를 캐스팅합니다. 저기 보이프렌즈 보면은 잘생겼어요. 그 태국의 구준표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한국에서 이게 좋은 선례가 돼서 앞으로 이런 쪽으로 시장이 계속 된다 했을 때 제가 드라마 제작사여도 한국 시장만 보고 하지 않아요. 그쵸. 해외 수출할 거를 생각을 하고 당연하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 시장보다 그쪽이 매출이 훨씬 크게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한국 시장에서 이게 뭐 판이 없었는데 이런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저는 이게 잘 돼서 한국 BL의 좋은 지금 사실 한국 드라마 K-드라마가 굉장히 좋은 인력들과 좋은 그 제작진들을 갖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럼요. 지금 사실 제가 봤을 때는 BL 드라마가 제일 큰 거는 지금 중국인 것 같거든요. 퀄리티 면에서 그쵸. 매출이나 이런 거에서 그 중국은 이제 우리가 씹어 먹어보자. 한국이 아직 손만 안 댔다 뿐이지 손을 대기 시작하면은 이게 기들. 네 이게 아이고 확 또 나갑니다. 국뽕입니다. 네, 제가 국뽕이긴 하지만 아니요, 근거 진짜. 있는 거라고 이거는 데이터가 얘기해 주는 거잖아. 그럼요. 네네. 이게 돈이 돼야지 어쨌든 좋은 인력들도 이쪽으로 올 거기 때문에 네, 일단 맞아요. 성공 사례가 돼서 돈이 이걸로 많이 벌리는 거를 보여줘야 되는. 그러면은 이제 한국도 BL이 이렇게 흥하면은 네네. BL 드라마가 흥하면은 네. 좀 한국형 미남도 많이 생기고 그러려나요? 뭐 요즘 연예인 보면은 얼굴 구분 잘 안 가거든요. 있어요. 요즘 좀 이렇게 화제가 되는 아니, 친구들이. 만찢남 배우들은 우리나라도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요. 만찢남 배우들 있어요. 혹시 배우들 중에서. 추천해줄 만한 아, 추천이요? 네. 아, 여기에? 내 취향 얼굴 막 그런 거. 시멘틱 에러에? 아니, 사실 아니, 시멘틱 시멘틱 말고? 알고. 그냥 하면은,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가끔은 강동원 같은 배우가 인류라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 미치겠다. 저는 강동원 배우가 나오면 장르 안 가리고 보긴 하거든요. 아, 네네. 예의상. 아, 그래요? 무조건. 저는 좀 만화 같은 남자. 만화 같은 남자? 네. 요즘에 저기 아이돌 그룹 중에 스트레이키즈라고 있어요. 거기에 항상 그 메인에 나오는 친구 있어요. 현진이라고. 단순히 비주얼만이 아니고 사실 복합적인 거기도 하니까 저는 예전에 왕의 남자 엄청 좋아했었는데 이준기? 이준기 배우 같은 경우도 왕의 남자에서 공길 역할이 너무 배우 본인은 낙이죠. 그걸로 너무 고정돼서 싫었다고 얘기를 하긴 낙이에요. 했었는데 너무 진짜 너무 이뻤거든요. 너무 이뻤죠. 맞아요. 그게 사실 그 이후에 이준기 배우 행보를 보면은 완전 상남자지만 캐릭터를 연기한다는 거는 정말 저는 단순히 비주얼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에는 인재들이 많아요. 제법 있다고 그렇구나.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내노라하는 배우들은 지금 남자 배우들은 예전에 김종황수 감독이랑 이송일 감독님 영화는 반드시 거쳐가야 약간 대배우가 되는 약간 그런 코스가 있어요? 코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김남길 씨라던가 그러니까 후회하지 않아요 나왔던. 아, 후회하지 않아. 네, 김동욱 후회하지 씨가. 않아. 김남길 배우 나온 거야? 네. 헐, 전혀 몰랐어.
그리고 김동욱 씨가 나왔죠. 사실 뮤지컬 쪽에서도 왜 스릴미 이런 거 엄청 히트했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네네네. 그것도 이제 BL이라고 해야 되나, 퀴어라고 해야 되나. 거기도 거쳐간 배우분들 보면은 네. 비주얼들이 다 괜찮은 네네.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럼요. 저는 사실 그냥 시멘틱 에러만 자체만 놓고 봤을 때도 장동윤 배우도 아, 좀 괜찮지 않나 생각을 장동민 했었어요. 배우 괜찮죠. 그리고 어쩌다 마주친 하루에 나왔던 김영대 배우라고 그 제2의 강동원이라고 불리는 그런 배우가 있어요. 김영대 배우라고 지금 펜트하우스에 출연했던 배우인데 김영대 배우랑 거기에 나왔던 친구들이 다 너무 뭐 SF9의 로운이라던가 SF9 친구들은 그리고 또 그 연기라는 친구들이 많아서 찬이라던가 뭐 로운이라던가 거기 이제 휘영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멤버들이 키, 얼굴, 뭐 연기력까지 다 이제 갖춘 친구들이라서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굉장히 미래가 밝습니다. 네. 일단 키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아니, 키가 큽니다. 두 분은 어떻게 그렇게 연예인 잘 아세요? 아, 저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네. 네. 비주얼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꽃보다 남자. 네네. 비주얼은 됐지만 연기가 안 돼서 너무 슬펐던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연기가 되면은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사례도 있잖아요. 셜록 같은 잘생김을 연기하는 우리 컴버배치 오빠 같은. 그러니까 사실 이걸 단순히 배우가 얼굴만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 좀 복합적으로 좀 능력치가 되는 분이 신선한 배우분이 맡아주시면 전 되게 잘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는 우리 쓰리미도 얘기 나와서 그렇지만은 이게 BL이 단순히 이쪽 판에만 국한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여성향 콘텐츠 전반에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미? 맞아요. 그게 브로맨스라는 브로맨스로 표현이 되든 뭐 퀴어로 표현이 되든 저는 우선 19금에 그렇게 없어지는 거 연연할 필요는 없다 생각하는 게 원작이 굉장히 사실 씬이 되게 저는 야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거기서 즐기면 되고 드라마는 저는 진정령도 15금이어서 너무 좋았던 15금인지도 모르겠지만 전 연령이어서 좋았던 팬이었던 입장이라 굳이 19금으로 안 만들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실물로 내 눈으로 뭐 그 장면을 보고 싶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오히려 저는 15금이 되든 뭐 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좀 그래서 확장이 더 될 수 있는 이게 인기가 있어야지 뭐 부가 콘텐츠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진정령 같은 경우도 제가 보고서는 너무 좋아서 포스터가 됐든 뭐 굿즈를 사고 싶어도 아니 이게 인기가 없었으면은 나오지 않는 거잖아요. DVD도 인기 없으면 안 나오고 블루레이 뭐 이런 것도 안 나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판이 커져야지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뭐 그 가능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쵸, 좀 그쵸. 그런 면에서 긍정적으로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 점은 조금 동의를 하는 게 제가 좋아하는 게임이 있거든요. 그 노래의 왕자님이라고 게임이 맨 처음 나왔을 때는 게임이 너무 이상하다, 별로다 했는데 2년 후에 애니메이션이 나왔을 때는 네. 그 애니메이션 인기를 끌어가지고 그 순간부터 안 나오던 굿즈가 나오고 행사가 생기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 맨 처음엔 애니메이션 보고 애들 옷도 너무 적응 못하겠고 이거 좀 그렇다 했는데 어쨌거나 그걸로 인해서 저한테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진다기보다 돈 쓸 기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사고 싶은데 살 것이 없다. 그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원작만이 잘 되어야 한다는 건 없죠. 같이 잘 되면은. 시너지를 낼 수 있죠. 그래서 예, 서로 이제 각각 다른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하셔도 그러니까 지금 너무 될 보면은 것 같아요. 우리 이 논란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우리 네네. 3명 있는 데서도 사실은 저 말고는 안 본 상태였는데 이 논란이 생김으로써 그러니까 드라마화를 예, 한다는 맞아요. 뉴스가 생김으로써 두 분이 다 보신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유입이 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럼요. 5번째 네. 인데요. 네. 그게 딱 그 얘기예요. 팬덤의 양상 변화를 우려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우리의 리그에 들어오지 마라. 네. 그거까지는 아니고 네. 드라마는 아무래도 성인용이 아닐 테니까 미성년자 팬도 생길 텐데 이 19금 소설 보고 싶으면 어쩌나. 그리고 사람들이 배우 가지고 커플링하면 어떠나. 불법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쩌나. 그리고 이런 분위기 때문에 올드 팬들이 떨어지면 어쩌나. 그런 걱정. 근데 저는 이거 얘기를 들으니까 또 진정령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진정령에서 이미 다 겪었던 진정령 팬덤에서 이미 겪었던 일들이에요. 다.
저는 이거는 지금 이해를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잘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취존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랑 같은 답변이에요. 너무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부터 걱정하시는 것 같다. 근데 이거는 걱정은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진정령에서 이미 그런 알페스 갖고 엄청 싸움이 났고 서로 네. 처음에 물고 뜯고 장난이 아닌 거예요. 닥치는 순간 그냥 부딪혀서 그렇지. 이게 인기가 없으면 싸우고 자시고 할 것도 없지. 그러니까. 닥치면 순간 부딪혀서 싸워서 하면 되잖아. 저 약간 이런 생각이거든요. 저는 솔직히 진정령 그 알페스 뭐 배우팬 뭐 커플링을 해서 논에 이런 거 갖고 싸우고 이런 것들을 옆에서 보면서 되게 영양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나조차고 하는 덕질인데 왜 저러고 그러니까. 있지? 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많이 했는데 이제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굉장히 치열하게 뭔가 자기의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키고 싶은 거죠. 근데 신념을. 저는 정말 수많은 덕판을 지나와서 덕질판을 지나다니면서 진짜 영양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이게 내가 애정이 식으면은 아무래도 상관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3자가 돼서 보니까는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만 당사자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이 부분은 잘 이해가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BL판이 진짜 한 줌이고 이 판을 지키고 싶다는 애정? 정말 힘들게 오래오래 지켜왔으니까 그 BL판에 대한 애정 그리고 작가님에 대한 애정 그리고 작품에 대한 애정이 폭발해서 이게 여러 가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래도 우리의 좋은 것만 보고 꽃길 걸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 걱정하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저는 진짜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냥 욕먹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면은 일단 BL판은 안 없어지고요. 그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한두 명의 뭐 불찰이나 과오로 인해서 없어지거나 이럴 판이 아니고요.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예전에 성인동 되게 폐쇄적으로 운영되던 원래는 성인동 아시죠? 몰라요. 성인동이라고 이제 그냥 퉁쳐서 얘기를 하면은 약간 19금 BL을 성인동이라는 커뮤니티라고 해야 되나? 그 안에서만 딱 한정된 거기에 이제 자기 얼굴을 인증하고 내 신분을 인증한 그런 딱 그 사람들만 보는 그런 시장이었어요, 사실. 근데 그쪽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작가로 활동하는 애들도 있고, 뭐 서버비 이런 거 되면서 붙어 있는 애들도 있고. 왜냐면 거기가 회원이 활동 안 하면 잘리고 이런 게 되게 엄했기 때문에. 되게 엄했네. 이제 이북으로 양지로 이제 BL 상업화에서 나오는 걸로 굉장히 그 과도기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양지로 나가지 말. 네, 그렇죠. 그러니까 19금 지금은 이제 양지로 다 나와서 성우동이 거의 이제 유명무실하고 지금은 모든 사람이 이북으로 19금 BL을 접할 수 있는 시장이 됐잖아요. 근데 그걸 양지로 나오는 때 굉장히 저항이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때랑 지금 상황이 똑같은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모르겠네요. 비슷하네요. 이게 손바닥으로 가린다고 가려지는 게 아니고 이게 시대의 흐름이라는 게 있고 그쵸. 시장이 움직이는 게 돈으로 자본이 움직이는 건데 이거를 뭐 한두 사람의 신념이나 그런 걸로 막거나 이럴 수 있는 명분도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만 향유해야 된다. 우리만 갖고 있어야 된다? 이미 세계가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이걸 막을 수 없다 저는 생각을 해요. 단순히 매체를 변경 OSMU를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BL이라서 발생하는 부분이 되게 크다고 보거든요. 이번 사태는. 맞아요. 사태라고 해야 되나? 네. 정말 걱정되는 면은 많은데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진짜 시대의 흐름이라서 일단 뭐 실행을 하기로 한 이상 잘 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이 총대를 시멘틱 에러로 가는 게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설픈 저기 하는 것보다. 왜냐하면은 지금 소설의 웹드화가 네. 되는 첫 사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는 아니고 이제 두 번째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이제 한국 BL이 이제 너의 시선에 머무는 곳에도 있고 그 다음에 미스터 하트라고 그 뒤에 제작된 것도 있고 이 시장들의 흐름은 말씀하신 것처럼 두고 지켜보면서 잘 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선 저는 문화 컨텐츠라는 거는 이렇게 폐쇄적으로 하면은 안 되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좋은 일도 아니고 네. 원래 자본 홍성대 연구도 시장이 아니고. 네.
그리고 문호를 개방해야죠. 저는 이제 담비님이 얘기를 해주신 5가지 사례, 그러니까 이유들이 다 이해는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이유로 싫어하고 우려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웹들을 반대하고 이렇게 들고 일어날 정도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게 올바르지도 않다고 생각을 해요. 성명서를 냈었나요? 누가? 이거. 아니요. 반대 성명서를 냈었나? 그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 자체로도 찬반이 굉장히 팽팽하게 나뉘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싫은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 있고 이게 네네. 축하할 일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의견이 이렇게 한쪽으로만 몰려 있는 건 아니라서 사실 2D, 3D화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지만 네. 퀄리티가 좋으면은 볼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만들어지지도 않고 뭐 여타저타 뭐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들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나요?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잘 만든 설리 하나 나오면 많은 것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중국 드라마 보고 있으면 진정령을 보고 난 사람들은 사실 다른 중국 드라마, 중국 BL 소설들도 드라마 되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되게 쉽게 하잖아요. 네. 그거는 좋은 설레가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동북공정 그 사안 때문에 중국 컨텐츠 정이 떨어져서 못 보고 있는 상태인데 소강 상태에 있는데 사실 미아파타 같은 경우도 우리 쭈니님이 그때 막 보고 싶다고 그러셨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그렇고 상은 같은 경우도 정말 저예산에 그냥 작가가 만든 맞아요. 거잖아요. 작가가 자기 돈 투자해갖고 만들어서 정말 10일 동안, 허접한데 10일 동안 찍었어요. 세상에. 완전 촬영. 허접한데도 우리가 그 왜 이렇게 거기에 열광을 하면서 열광하고. 봤느냐. 그 작가가 상은이 끝나고서 BL 드라마를 또 한다는 소식이 나왔단 말이에요. 19일이라고 요즘 되게 유명한 또 중국 웹툰이 있는데 그거를 만들 거다. 그 발표를 하고 그거 되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중국에서 이제 BL이 금지가 되면서 얘기가 싹 없어졌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사실 기대치의 문제인 것 같고 맞아요.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봤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우려를 하고 싫어하는 거는 기대치가 있으니까 네. 워낙 원작을 좋아해서 기대치가 있다 보니 그런 거랑 지금 우리나라에서 선례가 없기 때문에 기대치가 반대로 이거 드라마에 대해서는 없다는 거. 이게 되게 주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오고 나서 얘기를 하자라는 것도 있지만 K-드라마 잘 만드니까 기대를 해보자. 기대해봐요. 이제 물을 수 없잖아요. 이미 계약을 도장을 찍었으면 아무리 난리 친다고 이게 한두 푼으로 움직이는 자본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요. 누 개개인의 저기로 없거나 이럴 수는 있는 건 아니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하나가 계약되고 뭐가 하나가 제안서가 올라가서 이 작품을 검토해보고 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어울리는 뭐 각본가가 누가 있고 각색은 어떻게 하며 뭐 이거는 어떻게 연출을 뭐 어디서 하는지 그런 것까지 한꺼번에 전부 생각을 해야 되는 데가 제작사잖아요. 이 사람들은 거의 뭐 1년에 이런 일들을 갖다 몇십 개씩 하겠죠. 몇십 개, 몇백 개씩 하겠죠. 얼마나 많은 그런 것들이 들어오겠어요. 그 중에서 네, 선택된 하나. 선택된 하나이기 때문에 정말 믿어보시고 좀 응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싫은 사람한테 응원하라고 할 필요는 없이 그냥 결과는 지켜보자 뭐 그 정도? 저는 제가 이제 댓글들 읽고 이러면서 인터넷 반응들을 보면서 되게 인상 깊었던 댓글이 하나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는 취미지만 저쪽은 생계다. 저는 그 말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갈아타면 그만이에요. 이 작품 좋아. 맞아요. 근데 더 좋은 작품이 나왔어. 그러면은 갈아타면 그만인데 그치. 어쨌든 작가님은 안 그렇죠. 네. 작가님도 그렇고 제작사도 그렇고 우리보다 더 얼마나 고심을 했겠어요. 생계가 달린 문제죠. 거기에 저도 응원을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걱정되는 게 하나 있긴 있거든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BL 작가님이 있었는데 CJ 미찰스키라고 좀 황당한 BL 만화 많이 그린 분이 있어요. 쇼타의 거장 아니야. 아니야. 쇼타 말고 딴 것도 잘 그려요. 소년물을. 다른 만화가분이랑 같이 합동으로 불륜 만화를 그려가지고 데이트를 쳤거든요. BL 신작을 안 내주십니다. 그래, 나 본 적이 한 10몇 년 전에 본 것 같은데? 이게 홀리데이 러브라는 게 2015년에 연재를 시작했고요. 그게 인기를 엄청 금방 얻어가지고 엄청 많이 팔렸어요. 그런데
비할 만한 2016년 이후로 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는 홀리데이 러브가 드라마화가 되더니 이제 트위터는 2019년 이후로 안 보시고요. 여유가 생긴 건 좋은데 선생님 작품 활동 제가 좋아하는 입장에선 진짜 근데 그거는 아쉬워요. BL이 아닌 거죠. 네, 홀리데이 러브는 BL 아니고 그냥 드라마가 빵든 거. 만화랑 드라마가 다 같이 잘렸어요. 네, 성공을 기원하지만 절필은 하지 말아주세요. 너무 극단적인 얘기라서 뭐라고 피드백을 해야 될지 아니 모르겠어. 저도 진짜 안 좋은 쪽으로 생각 많이 하는 마이너스 생각 엄청 많이 하거든요. 이게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막 걱정 엄청 많이 해요. 돈도 많이 버시고 건강하게 글도 오래오래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우, 재밌네요. 닥터쿠는 굉장히 무해한 프로그램이구나. 해를 주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뜨거운 이슈를 가지고 좀 열심히 저희가 얘기를 해봤는데요.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저희 뭐 서로가 서로를 좀 돈독하게 이해를 해가면서 열정을 품은 채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도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갈게요. 자, 그럼 여러분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